파트로 넘어가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 지금 뭘 배웠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처음이 중요하듯이, 자, 봐봐요. 자, 민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와서 왜 공인중개사 민청이 제일 쉽대요. 저는 민청이 제일 어렵거든. 그렇죠? 민청이 제일 어렵거든. 근데 왜 민청이 쉬울까요? 맨날 의지력은 좋아요. 처음에 이제 민청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물건법 파트 가면 선생님들도 질도가 빨리 나가고 어차피 배운 거거든. 확 나가니까 이제 타서도 돌려요. 아, 민청까지는 천천히 가더니 물건법 파트는 탁 지나가니까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청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어디 보이요? 어사표시, 영어는 법률행위, 영어는 대리, 영어는 무효 취소, 영어는 조건과 기한이거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요 대리 파트를 넘어 요 법률행위 사를 넘어야 돼. 그럼 법률행위가 대리 파트가 뭐가 될까요? 대리 행위가 됩니다. 대리.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대리 행위. 그럼 누가 사고 쳤어요? 대리인이 사고 쳤죠. 그러면 요거 질문에서 이제 대리인이 본질을 걸어보면 여기 가서 주로 행방표를 딱 건넌다. 야, 대리가 사고 쳤다. 대리 행위서 있었다. 찾아서 지금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이렇게라도 할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래서 책 읽는 민법 교수 국가사 이렇게 해서 책. 요즘 딴 과목에 또 하니까 딴 과목을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보상법규 선생님은 국어 선생이래요. 국어 선생이 책 읽어주는 보상법규 운동 그러니까 취향들이 다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마무리 딱 줘요. 그래서 대리인 표정 여기에서 키워드가 돼. 자, 대리가 인정되는 것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표시죠? 어떤 표시? 여기 언니래 경우는 대리행위죠. 그러면 신분의 이건 뭐예요? 요 대리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 줄쳐놔요. 가정상 흥분행위가 그러면 여기에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증법률행위. 자, 여기 이거 봐요. 어사표시 여기 뭘까요? 법률행위, 이건 법률행위 어사표시 여기가 뭘까요? 대리죠. 대리. 그렇죠? 자, 대리 법률행위죠. 그래서 여기 대리 파트가 뭐 법률행위가 돼. 그럼 여기다 붙여놔요. 자, 사실행위 적용이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게 요놈이 시험에 자주 출제. 별표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별표 하나를 해놓고. 자, 증법률행위. 자, 증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증법률이 우리가 그러면 기초공사를 할 때 준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증법률행위 중 어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생각하잖아요. 벌써 공부가 단 사람은 자, 우리 민법을 본 사람은 뭐가 있어요? 협의의 물건들이 있어요. 재고권이 있죠. 재고는 무슨 통지예요? 요즘은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째려보거든. 막 째려보니까. 자, 그러면 어사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다? 어사의 통지잖아. 그러면 물건들에서 최고, 거절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 관념의 통지에서 통지와 성의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거나. 그럼 결론적으로 증법률이 가운데 어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는 대리를 여기에 줄쳐놔요. 저 말씀 것이 공사 시험에 들어서 자주 출제되거든. 그래서 별표 하나 딱 줘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대리란 뭐라는 거죠? 대리란 어사 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지속해주죠. 근데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당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와. 그러면 그거는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쳐놓으세요. 불법 행위. 불법 행위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출제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증법률행위라도 우리 대리 파트에서 일찍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대리와 관련돼서 저런 파트에서 이게 나와요. 요거 사자를 생각했잖아요. 저 사자가 뭐예요? 요거 사자가 뭐예요? 옮길사자가 되거든. 옮길사자. 사자 그러면 주권자 그러거든. 그럼 사자는 신분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가장 차이는 뭘까요? 봐봐요.
사자는 봐봐요. 이거 편지지라고 생각해봐요. 자, 요 본인 안에 어사표시 누가 결정을 해요? 본인이 결정하죠. 그러면 사자는 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본인,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가 있죠. 대리는 어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의 결정. 그러면 요 대리인이 그러면 요걸 어사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요 파트, 대리 파트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해요? 대리인이 하거나 효과는 예약에 기소되지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사자는 뭐 실권분에 불가하다라는 거네요.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자 2번에서 기억을 한번 봐봐요. 어사표시의 문제나 사자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을 표준을 하지만 사자는 누구를 본인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도만 해라. 그러면 이제 서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대리와 사자의 차이점을 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단지 여성분이다. 심부름분에 불과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잡아두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리 종류, 그래서 대리 종류 찾아가요. 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러면 항상 뭐가 있느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서 기준. 그래서 우리 뭐예요? 자, 기준이 뭘까요? 단어가 좀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자, 우리 대학 다닐 때 뭐예요? 대학 다닐 때 봐봐요. 자, 한 새끼를 굶으면 뭐예요? 그때는 자, 얼마가? 새끼를 굶으니까 새끼를 굶으면 6 우리 순회 식당에 보면 600원이거든. 얼마예요? 합치면 1,800원이죠. 밖에 가서 순대국이 1,500원이거든. 그렇죠? 1,500원이거든. 그럼 학교에서 뭐예요? 순대국집으로 간다고. 순대국집으로. 자,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새끼를 굶은 식. 그러니까 아침, 점심 먹어야 이게 중요한 거냐. 워낙 이걸 아껴서 차라리 순대국을 뭐예요? 한번 먹는 게 낫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대국. 옛날에 가격이 1,5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만 원. 그래서 어제 점심은 뭐예요? 야, 식당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벌교 고막집을 가보자. 그래서 거의 고막집. 내가 너를 소중한데 이걸 해주면 돼. 내가 뭐 나는 다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뭐예요? 제일 소중한 것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끼니 챙겨주는 거야. 남을 위해서. 저는 굶더라도 남을 위해서 챙겨주는 거. 돈 안 아까워요. 거기에서. 돈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남은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아까워. 근데 술은 좀 아까운데 밥 사주는 건 안 아까워해. 안 아까워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익이 뭐냐, 법익이 뭐냐. 이게 법익이에요. 법률상이지. 그러면 자, 보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뭐냐, 바로 법익이. 여기다 써놔요. 이제 수권행위라는 거죠. 수권행위. 자, 수권행위는 주면 수권행위에 따라서 임장을 주면 임의대리고 법률 규정에 파생되면 뭐라는 게 법정대리냐. 그럼 여기에서 뭐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을 다 단어가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행위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요 수권행위를 기준하니까 수권행위에 따라서 임장을 주면 법인이 대리, 법률 규정에 파생되는 법정 대리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겠죠. 두 가지 강치로 이미 대리권의 법인권 흉감 편찬하여. 자,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소멸 흉감 편찬하여. 표현대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표현 대리 적용 여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뭘까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있죠. 그럼 표현 대리는 잡아봐요. 자, 대리권 보면 125조 행방 편철하여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라고 써봐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라고 쓰고 대리권을 수요해서 임의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요? 임의 대리에서 적용이죠. 그래서 125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둘 다 인정된다. 그때 X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 시리를 찾아서 요 파트와 요 파트를 찾아서 나 이거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얼마나 자주 출제되겠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겠어요. 그래서 전반행위에 따라서 그러면 능동 대리와 의사표시 옆에다 써요. 의사표시라고 써요.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를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수동 대리. 의사표시를 뺐으면
능동대리. 여기 16회 때 출제가 됐네요. 벌써 16회 때 출제됐으니까 올해 37년 16회니까 얼마예요? 21회가 21년 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어사표시 보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라. 어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어사표시에 따라서 그런 거죠. 어사표시를 받으면 수동 받을 수죠. 하면 능동대리. 그러면 여기에 찾아서 어사표시를 딱 적을 거 봐야 되겠죠. 근데 거진 시험에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이거는 자 기준만 따라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되죠. 자 유가 뭐예요? 예술유자, 뭐 부자, 안설무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리권에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에 따라서 써놔요. 대리권의 존재. 자기가 한번 써보고 대리권의 존재.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견 밑에다 그러면 하나 써보자고요. 자, 우리 강의의 건데. 자, 강의의 문건들은 두 개로 분리돼요. 하나는 뭘까요? 협의의 문건들이. 협의의 문건들이. 요거는 한번 처음 강의 들은 사람 한번 써보고 나머지 분들은 뭐 다 배우고 있으니까 문건들이. 그 다음에 회의한대. 회의대리는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 회대. 대리권 수요 표시 회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근한을 넘는 회대리. 자, 세 번째가 관련돼서 대리권 소매두위. 대리권 소매두위 회대리. 소매두위 회대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협의 문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출제가 되고 여기서 표현들이도 출제되는데 전체적으로 출제될지 이걸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것을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현들이와 관련된 설명적 옳은 것 틀린 것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 예상 문제는 하나를 넘는 표현들이와 관련된 설명적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표현들이도 넓게 잡아서 표현들이도 넓게 잡아서 읽어봐요. 문건들이 있죠.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또 여기에서 자, 얘는 뭐라고 연결되느냐 바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연결이 되거나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출제사항이 되고요. 2년 안식년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무효수소와 관련돼서 출제사항이 되니까 연결고리를 잡아라.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상태거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거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어.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 유효가 되는 거다. 그럼 협의의 무권들이는 거의 본인이 여기 봐봐요. 본인하고 상대방 관계하고 대리인의 관계가 있거든. 근데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아서 그럼 대리인이 사고를 쳤거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다고. 한번 봐봐요. 대리 시점부터 본인 추인 시점까지 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본인이 추인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바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은 너가 있다. 소표. 그러면 이제 벌써 그러면 요 책에 또 신간의 의미가 딱 정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대리인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유권 대리 준차라는 유권 대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권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 후에 본인이 추인한 소급과의 비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대표적인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대표적으로 아까 써도 그러면 써놨으니까 이렇게 한 살표를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까 써놨던 협의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한 살표를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협의의 문건들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러면 협의의 문건들이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자꾸 우리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와요. 자, 추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의 인정을 간단하게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똑같은 추인자. 여기 앞에 뭐가 붙어? 무권대리. 어느 소법자가 발생하네.
무행이 주인은 한번 무효, 영원한 무효거든. 무관대리 주인은 즉 소급표가 없다. 그러면 무효행위도 재산상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수 있죠. 무효행위 주인은 아깝잖아. 무효란 승인 요건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어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뭐 누가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야 찾아봐 임마. 저 보물상. 그럼 보물상 돈도 없지만은 자 그러면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보자. 나하고 같이 한번 또 일 벌려보자. 그래서 집에서 벌리면 뭐예요? 이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선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자 보물상은 인지할 수 있는 사업을 워밍업을 하보자. 자 네가 잘하면 같이 해보고 네가 못하면 뭐예요? 그냥 걷어차기 위해서 괜히 그래서 그러니까 싸게 나온 임대 보물상을 한번 찾아봐요. 그럼 차익은 낼 수 있으니까 말아서 그래서 찾아봐라 그래. 만들 안 하고 뭐 이거 무슨 형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프니까 빨리 뭔가 하나 잡아야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한번 찾아봐라. 자 찾아봐라. 알았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정말 지금 여기 뇌졸적으로 3명 뇌졸적으로 왔거든. 3번 쓰러졌어요. 누굴 잘못 만났어?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 와이프가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0대 때 60, 그래서 60대 만나서 20살 차이가 나타나요. 20살 차이가. 그래서 저 그동안 뭐 세월이 아까워서 이혼하고 거의 지금 40대 후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깝대요. 왜냐하면 내가 근데도 뭐 거기 사모님 와이프 딸이 있어. 그 승인이 될까? 내가 뇌졸중으로 썰었는데 문병 한 번 안 한대. 그래 문병 하나 안 하고. 근데 시험 점수가 이거는 참 나쁘다라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 교수님이 시험 점수가 교우리가 뭐예요? 집에 가면 와이프도 있고 시험 점수가 2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가면 뭐예요? 개만도 못한 직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뭐 양주병으로 치고 받고서 뭐예요? 타고 있는 양주병으로 친 사건이 작년에 벌어진 거야. 뭐 다른 사실이야. 오늘 기사에 다 나오고 뭐 추적 24번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 부인은 뭐라는 거예요? 살인죄로 뭐예요? 저는 28년 선고났습니다.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효는 승인 요건은 갖췄죠. 아까워. 그럼 써먹자 이거죠. 무효의 재생 나와. 한번 무효. 영원한 무효죠. 무효의 주인은 앞으로 주인 한 대로. 영어는 영어는 그럼 영어는 뭐예요? 한번 쓸거봐요. 영어는 장애고. 항상 뭐예요? 친구가 있어. 친구 먹었어. 나이가 똑같아서 합격하고 지금 뭐 술집 2군데 술집을 2개 하고 있어요. 볶음집 하나는 뭐예요? 삼겹살집 저기 안산 저 구석에 있어.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아니 교수님 왜? 야 주인 똑같은 주인인데 어떻게 달라요? 야 앞에 뭐냐? 무관대리 여기는 고양이.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주인이라도 무관대리 주인이니까 뭐 읽어봐요. 고양이 주인. 매년 시험은 출제되잖아. 그럼 무행위 그러면 무행위 주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X 주인 안대로 앞으로 영어는 뒤로인 거죠. 뒤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대리인이 먼저 시점을 하냐고 본인이 주인을 했으니까 대리 시점으로 소급하겠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럼 결론적으로 본인이 주인하면 뒤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관대리 주인은 허가나 소급표. 올해 소급표와 정규형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 시험장과는 갑자기 헷갈려. 소급표와 정규형과. 그럼 우리 보면 우리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가 우리 상대적 취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나왔거든. 그럼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의 보고받을 수 없다. 이제 조심스럽네요.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작년 기출 문제다. 그럼 사고 문제에 가서 또 이 문제가 나왔어. 사고는 무슨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게 작년에 2.5점짜리 2.5, 2.5점이 출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소급표하고 장려하고 갑자기 헷갈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갑자기 헷갈려. 그러니까 뭐 잘못 배워서 그래. 모 교수한테. 그래서 있다 없다만 배워서 그래. 모 교수 있어요. 그래서 있어. 모 학원에. 그래서 있다 없다만 강의해. 그래서 뭐 성실은 가르쳐줘요. 김치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뭐 맨날 걔 만나면 뭐 옛날에는 저 강의 좀 똑바로 해. 이따 없다만 강의하지 말고 그래. 강의! 앞에 사역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냥 57.5만 맞으면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러면 맨날 있다 없다. 그래, 인생 그렇게 살아. 그렇죠. 인생 그렇게 살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소고표, 장려,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 이제 대리고 다시 왔네요. 무슨 건이? 대리가.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만약에,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자격증 많아. 클릭하는 자격, 노무사 자격증도 있고, 안평 자격도 있고, 자격 많아요. 우리 수강생 중에 뭐라는 거예요? 수강생 중에 아무튼 젊은 분이 있었어. 그때 30대 후반이죠. 지금 감정평가사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 있어요? 감정평가 해패배 영업 이사로 돼 있거든. 돈 잘 벌어. 잘 벌고 있어요. 자, 잘 벌고 있죠. 잘 벌고 있는데 집안은 풍파하지 않더라고. 그렇죠? 집안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면 집안이 풍파하지 않아. 하나님의 한쪽을 주고 하나는 또 공평하게 기벤 테이크 이걸 주더라고. 똑같은 의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저는 보고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요당 다 그 돈만 줘. 아니면 로또 복권 하는 사람은 27억 주면 되는데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해. 갑자기 돈이 들어와요. 돈 들어와. 갑자기. 어제 집사람이 문자로 생활비 돌아오고 그러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돈이 툭 들어오더라고.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쩐 일이야. 오늘은 생활비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기 때로는 좋은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뭔가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식을 투자한다고 안 그래. 주식으로는 못 벌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두 달이 튼튼할 때까지 1,000원이라도 발로 뛰어서 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출발을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다른 자격을 준비한다. 자, 다른 자격증이 이제 민법이 이렇게 나온다. 대리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러면 50점짜리예요. 그러면 딱 이게 떠올라야죠. 제목을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본인, 상대방, 대리, 이렇게 나오네요. 대리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건? 대리건. 이거는 대리행위. 이거는 대리허가. 그러면 1, 대리란 무엇이라 합니까? 자, 두 번째, 대리건이죠. 대리건, 누구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건. 그래서 로마자 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관계는 로마자 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의미죠? 대리. 그러면 뭐예요? 대리허가. 이게 바로 50점짜리야, 목차는. 소목차는 따로 잡아가야 되고, 이게 50점짜리 목차를 잡아요. 그럼 법을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봐요?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무슨 건이? 대리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크게 잡아. 1가 뭐가 나와요? 대리건. 제2가는 대리행위, 제3가는 대리협사, 그렇죠. 그럼 대리건 아무리 되는구나. 그러면 대리인이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몇 절이죠? 여기 봐봐요. 몇 절이죠? 2절. 그럼 3절은 뭐가 나올까요? 복대리. 그쵸? 복대리. 그러면 제4절은 뭘까요? 자, 물건대리가 나오겠죠. 협의의 물건대리. 그 다음에 폐대리.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 관계, 흘러가는 과정만 보고 각 파트에 뭘 잡아야 돼? 개념만 잡아놓으면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대리건의 개념 잡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누구와의 관계인지 읽어봐요. 써놔요. 대리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그러면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무슨 건이에요? 대리건. 그럼 여기에서 대리건의 개념을 하나 잡고 가야죠. 자, 대리건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읽어봐요. 자,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옆에다 권한이라고 한번 써봐요. 권한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거죠. 그러면 대리권은 뭐예요? 그러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게 권한이 되거든. 법이 줘야 돼요, 법이. 자격권은 대리권의 법적 책임은 그러면 뭘까요? 지위 또는 자격서. 그렇죠. 자격서. 자, 그럼 이제 법률 파트에 가서 이제 개념만 잡고 자, 대리권은 본인을 위해서 보상 제시를 하거나 수정을 하여 직접 본인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상 여기에다 줄 서놔야 되겠습니다. 자적대로 법률상의 자격권은 지위 있다. 자, 권리관은 여기에서 행방편 전화예요. 권한이라고 그러네. 권한, 행방편 전화고. 한편, 대리인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전에 대한 입장 처리만, 대리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판례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돌아야 돼? 1단계, 누가 유리한가?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한 자라. 그럼 2단계는 누가 그럴?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는 처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관세, 강사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입증책임. 그러면 1단계에서 적용을 끝나네요. 그럼 이 파트에서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와? 33회 때 출제했대. 그럼 봐봐, 다음 중 대리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럼 대리권은 권리 있다. X. 권리가 아니라 권한. 한자 차이지만. 그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잡고 우리 시험다 들어갑니다.